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던 1980년의 경제와 생활상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980년은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물가가 폭등하며 서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진 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양주 캡틴큐가 출시되고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시작되는 등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해이기도 했죠. 오늘은 한 해 동안 일어난 주요 경제 사회적 변화들을 월별로 차근차근 살펴보며 당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의 시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월 초 리터당 380원이던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급등했거든요. 1월 20일 첫 번째 인상에 이어 불과 9일 후인 1월 29일 정부는 다시 한번 대대적인 유가 인상을 단행합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80원에서 580원으로 무려 52.6%나 급등한 것입니다. 당시 서울 시내 버스 요금이 일반 90원, 학생 60원이었고 택시 기본 요금이 400원 정도였던 시절이었는데 휘발유가 리터당 580원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부담이었죠. 롯데가 드리는 또 다른 양주의 세계 럼 캡틴 큐. 양주의 선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럼 캡틴 큐. 1월 19일에는 특별한 제품이 하나 출시됩니다. 롯데주주에서 내놓은 우리나라 최초의 양주 캡틴 큐였습니다. 캡틴 큐는 출시 당시 한 병에 3,000원이었는데 희석식 소주가 20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 당시로서는 꽤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은 안 좋지만 양주 마시는 기분이라도 내고 싶었던 대학생들이 주로 찾았던 술로서 마셔보면 싸구려 맛과 거친 알코올 향을 숨길 수 없는 술이었습니다. 이후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희석식 소주가 각종 첨가물로 맛이 개선되면서 캡틴 큐를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찾기 힘들고 대형마트 구석에서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잠들어 있다 사라졌습니다. 2월 26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북 구간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1978년 3월 착공된 지하철 2호선은 신설동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간 10km 구간은 1980년 말에 2단계 공사 구간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물레동 간 20km는 1982년 말에 개통되었으며 이날 착공된 3단계 공사 구간인 물레동, 신촌, 을지로 왕십리 간 18.8km 구간은 1983년 말에 완공되었습니다. 2월 달에도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월 19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월 5일 기준 전국 도매 물가가 16%, 소비자 물가가 3.6%나 폭등했습니다. 서민들의 대표 음식인 자장면 가격도 평균 한 그릇에 348원까지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죠. 1980년에는 상승 속도를 더 높여서 물가가 30% 가까이 올랐다는 기록처럼 이미 2월부터 물가 상승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3월 2일 해태제과 근로자들은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당시 열악했던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근로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는데요. 혜태 근로자들은 주당 근로시간이 72시간에서 90시간이나 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근로자들은 피로와 졸음을 쫓느라 수면 방지용 약을 상습 복용했고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부서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온몸이 동상에 걸리기도 했으며 12시간 이상을 계속 과자를 싸는 근로자들은 손가락에 피가 맺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도 6년 경력 노동자의 월 기본급이 12,000원이었고 수당까지 합쳐 4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당시 쌀 한 가마 가격이 35,000원 정도였으니 생활이 빠듯할 수밖에 없었죠. 혜태제과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투쟁은 이후 롯데, 동양, 크라운제과, 서울식품 등이 서울시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정에 의해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3월 14일에는 경기 과천 신도시 기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되었죠. 과천 신도시는 서울특별시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지어진 행정도시이자 계획도시이고 대표적인 전원도시이자 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입니다. 1986년 시흥군 과천면에서 시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4월에는 롯데제과에서 야채 크래커를 출시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야채를 활용한 과자가 등장한 것이죠. 1980년대는 과자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로 70년대부터 출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던 제품으로는 71년에 농심에서 출시된 새우깡과 74년에 출시된 오리온 초코파이가 100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시장의 저가 부문을 대표하는 제품인 삼양뽀빠이는 72년에 출시되었는데 단돈 20원에 판매되어 적은 용돈을 가진 어린이들의 주된 간식거리였죠. 지금과 비교하면 과자 가격들도 매우 저렴했지만 당시 경제력으로는 결코 만만한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6월은 좋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6월 19일 축구선수 차범근이 서독 둔데스리가 베스트 11에 선정되어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78년 12월 30일 분데스리가 데뷔전에 출전하여 77분을 소화하고 키커 평점 3점을 받는 등 좋은 활약을 펼치며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차범근 선수는 1989년 현역에서 은퇴할 때까지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독일에서 활약했을 당시 차범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아시아인으로서는 역대 최다 득점이 되는 리그 통산 98골을 기록하였고, 국제축구역사통계연맹, 아시아축구연맹 등에서 20세기 아시아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사커지에서는 잊을 수 없는 100대 스타, 20세기 축구에 영향을 미친 백인에 선정되기도 하였죠.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가 드물었던 시절, 차범근의 성과는 국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안겨주었습니다. 6월 30일에는 한국전력이 평택 화력 1호기를 준공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평택 화력 발전소는 우리나라 전력 공급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경제 성장의 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7월 8일 제29회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 본선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스코리아 김은정 씨가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하였는데, 국제적인 미인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큰 사건이었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7월 16일 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찾아왔습니다. 전매청이 태양, 거북선 등 고급 담배 값을 평균 40%나 인상한 것입니다. 당시 담배는 남성들의 주요 기호품이었는데 40% 인상은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태양과 솔담배는 450원, 거북선이 300원에 판매되었는데, 유가, 연탄에 이어 담배까지 생필품과 기호품 할 것 없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계속 늘어갔습니다. 8월 1일 국고위는 그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어온 신원 기록을 일제히 정리하는 한편 연좌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좌제란 범죄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친구, 동료,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로, 지금 생각해보면 연좌제 자체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위헌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국가부의 비상대책 상임위는 연좌제를 폐지함으로써 국민 화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과감한 조치라고 공표하였습니다. 8월 2일에는 삼성전자 등 가전 3사가 컬러TV C판을 개시했습니다. 정부는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가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간 컬러TV 판매를 금지했었는데, 8월 2일부로 컬러TV 판매가 전면 허용되면서 전국의 백화점, 쇼핑센터, 가전 대리점 등에서는 일제히 컬러TV를 전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975년 전량 수출 조건으로 국내에서 생산이 시작된 지 만 5년 만으로, 같은 해 12월 1일에는 KBS가 컬러TV 시험 방송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컬러 방송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9월 1일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제11대 대통령 선거는 앞선 8월 16일 사퇴한 최규하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채울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해 1980년 8월 27일에 실시된 보궐선거였으며,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유일하게 입후보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압도적인 지지로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 것입니다.
이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전두환은 2개월 뒤 제5공화국 헌법을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1972년 출범한 제4공화국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제11대 대통령 보궐선거는 유신헌정의 마지막 대통령 선거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 마지막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9월 27일에는 서울 지하철 건설본부가 2호선 잠실에서 신설동 구간의 시범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0월 31일에 해당 구간을 개통하였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인데, 지하철 2호선은 서울의 교통난 해결과 도시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서울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강남 개발과 함께 서울의 공간 구조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0월은 교통 인프라 발전의 달이었습니다. 10월 7일 부산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부산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부산 도시고속도로는 부산탄 동부간선도로로 불리며 부산 시내와 외곽 지역을 연결하고 부산항 부두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해주는 고속화도로로서 물류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에는 대망의 부산 지하철 1호선 건설 기공식이 지하철 서면 시공 구간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으로선 대역사의 첫 삽을 뜨는 날이었죠.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지하철 시대가 열린 것이죠. 당시는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되기 시작한 시기로, 이러한 교통 인프라 투자는 단순히 편의 증진을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서 인프라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죠. 전국 11월 9일 KBS에서 전국노래자랑이 첫 전파를 탔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끼와 재능을 볼 수 있는 순회 공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국노래자랑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 국민이 즐겨보던 프로그램으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만담을 나누기도 하고, 녹화 지역의 특산품이나 유명 음식을 가져와서 소개하는 장면도 하나의 볼거리였습니다. 11월 17일에는 장정구 선수가 프로복싱에 데뷔했습니다. 데뷔전은 그 당시 프로복싱 영웅들의 등용문과도 같았던 MBC 신인왕전이었는데, 데뷔전 포함 6연승을 질주하며 해당 체급 우승과 우수 선수 선정을 거머쥐며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복싱은 국민 스포츠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 신인왕전은 많은 복서들의 등용문 역할을 했죠. 훗날 장정구 선수는 1991년 5월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은퇴하게 되는데, 38승 4패 17KO라는 엄청난 통산 전적을 기록하였고, 이후 유명우 선수와 함께 한국인으로는 단 2명뿐인 복싱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12월에는 롯데칠성 음료의 쌕쌕 오렌지가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쌕쌕이라는 제품명은 오렌지 속 작은 알갱이를 뜻하는 영어 새클 2번 반복한 것으로, 제품명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름을 상품명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선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마케팅 담당자는 아기가 곤이 잘 때 내는 숨소리를 표현했다고 설명해 겨우 등록했다고 하네요. 12월 24일 교보문고가 설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맨 처음 광화문 교보생명사옥이 생겼을 때 당연히 지하상가가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했고, 많은 임원들이 종로구 한복판의 비싼 임대료 수입을 포기하면서 서점을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발하였지만, 창업주 신용호 회장은 서울 한복판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서점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밀어붙여서 교보문고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보문고가 개장하던 날 신용호 회장과 친분이 깊고 평소 인문학에 대해 조예가 깊었던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찾아와 신용호 회장의 손을 붙잡고는 고맙다, 생각만 하던 일을 신 회장이 이뤄주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형 서점의 등장은 우리나라 출판 문화와 독서 문화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었고, 교보문고는 단순한 서점을 넘어서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며 지식 보급에 기여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1980년의 경제, 소비, 물가 등 생활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되돌아보면 1980년은 정말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1월 유가, 대폭등을 시작으로 연탄값, 담뱃값, 생필품 가격까지 연이어 오르면서 일반 시민들이 느꼈을 경제적 부담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하지만 동시에 이 해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캡틴 큐라는 최초의 국산 양주가 출시되었고, 지하철 2호선과 부산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어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었습니다. 컬러TV 시판, 전국 노래자랑의 시작, 교보문고 설립 등 문화적 다양성도 확대되었죠. 결국 1980년은 경제적 시련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기반을 다진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를 살아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1981년으로 넘어가 그 해에 있었던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